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입니다. 요즘에 조금 바빠서 제가 유튜브에 강의 올리는 부분을 좀 어려웠어요. 예, 계속 바빠서 그래서 강의도 해야 됐고 교재도 만들어야 됐고 또 출입국도 가서 비자 변경 접수도 해야 되고 또 외국인 초청 관련해서 출입국에 대행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좀 많이 못 해드린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어, 이제 공장이라든가 농축업 또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 참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는 또 눈도 내리고 빙판길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또 움츠려만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밖에 나가는 경우에 어, 다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실 때는 항상 조금 더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1000명 가까이 좀 늘었고, 그래서 모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의뢰인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화 통화로 얘기를 하거나 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계신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있으시면 네, 우선은 1345 종합안내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그 경우에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전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일을 하는 중에 지금 만들어서 영어 버전은 올렸고요. 그 한국어 버전은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F299 비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F299 비자로 변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F299 비자가 이제 연장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매뉴얼뿐만 아니고 1345에 연락을 했을 때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요거 관련해서 한번 이제 아시는 지인분께서 실제로 케이스가 있으셔서 그 부분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F299 비자 연장할 때 자산 요건이 추가되나요? 라는 강의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F299 비자를 연장을 할 때 아마 좀 많이 아시겠지만 연장 조건이 어, 간단했어요. 심플했어요. 다만 그 조건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그 강의에서도 똑같이 설명해 드린 게 소득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근무 분야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F299의 비자를 변경하는 조건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되고요. 첫 번째는 기간 5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 두 번째로 이제 현재 비자 체류 자격이 E1부터 E7, F1, F3, 그 다음에 D5부터 D9까지. 원래 기간은 F1, F3나 D8, D9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있었지만 5년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 더 있네요. 6가지네요.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어, 소득 자산 그리고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F299 비자를 변경을 할 때 필요한 기본 컨디션이었습니다. 한번 할까요? 첫 번째 기간. 다 이제 5년이 됐죠.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노란색이 잘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핑크색을 까만색으로 되나? 되네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소득 부분이고, 소득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소득.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 요즘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글씨가 좀 볼만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자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산, asset이라고 그럽니다. 자산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어가 이제 가장 큰 테두리고요. 한국어가 됐고, 기간, 이제 소득, 그 다음에 자산, 한국어. 요거는 또, 여기부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경에 대할 때 필요한 것들, 요건들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변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간,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자산, 이제 한국어,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일반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으로 통합됐다는 거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왜 제가 그 비자 변경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저희 비자 인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는 거죠. 최근에 올라온 영상에는 뭐 변경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연장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올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비자 변경 요건이라든가 연장 요건은 이미 다 이전에 설명을 했는데 최근 것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다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이 있느냐, 제가 한국에 혼자 있느냐, 아니면 이제 가족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 소득이 달라집니다. 그 소득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이제 만약에 부부가 합산해서 3천만 원이시면 되고, 1,500만 원, 그러니까 F299 비자 신청하시는 분은 1,5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대한 조건은 이전에는 토픽 2급이었는데 지금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으로 다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은 자세한 것들은 비자 변경에 관련돼서 제가 이미 올린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F299 비자를 이제 연장할 때 제가 이전에도 강의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인된 부분이 하나가 좀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은 연장할 때 제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비자 변경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내 혼자 있다, 아니면 가족하고 같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연장 조건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배, 기본 한 달에 이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180만 원에 1.2배 정도의 소득, 한 2,2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E1부터 E7, D7부터 D9 비자까지 해당되고, 다만 혼자 한국에 있는 경우라도 근무처 변경 대상이 있어요. 이전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 예, 일반적으로 그 면세점에서 판매사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식 기술자라든가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그리고 또 그 셰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혼자 한국에 있는 경우에 연장할 때는 기본 월급여의 18배,
3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이 정도 소득을 증명해야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해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이 GNI 한 배입니다. GNI. GNI라는 것은 Gross National Income이라고 그래서요. 국민 총소득입니다. 근데 2019년도 기준했을 때는 3,74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3,7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는 이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 E7 비자 중에서 E7-2에서 4 그러니까 면세점 사무원이라든가 양식장 그 다음에 기술자라든가 E7 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셰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GNI의 1.5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GNI가 1.5배는 얼마만큼 되냐면 그 3,740만 원 곱하기 1.5배 하게 되면 5,600만 원 정도 되죠. 5,600만 원. 이거 이상이 있어야 연장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정말 연장 자체 소득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전에 근무했던 분야에서 취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셰프로 일했다. 그러면 셰프 쪽에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업무 영역이 일하고 있는 곳이 셰프여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IT 엔지니어였다. IT 엔지니어면 IT 엔지니어 쪽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이전에 E2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를 가르쳤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E2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현재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체류 자격, 비자 군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F299 비자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이게 정말 지침이 갈수록 까다로워져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일을 하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사업은 왜 안 되냐면 그 체류 자격 매뉴얼 상에 확인을 해보면 체류 자격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영어 가르치는 것 말고 내가 IT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직원으로 그런 경우에는 특정 활동 비자 그러니까 특정 활동 비자 중에서 그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도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전의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취업의 제한을 풀어주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F299는 가능하지만 F27은 가능하지만 F299는 사업을 하려면 출입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뭐 레스토랑 차린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투자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1번, 2번은 이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사항이고 오늘은 3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상당히 좀 저도 좀 놀랬었던 사항이에요. 출입국에 F299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하셨던 저 지인분이고 연락도 자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뭐 특이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연락도 하시고 계시고 그러신데 뭐 작년 뭐 재작년까지 통상 2년 정도 연장이 돼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출입국에 가서 F299 연장을 하면서 다른 조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소득도 다 맞추는데 문제는 자산에 관련돼서 증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뉴얼에 봐도 이거는 비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거지 연장할 때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345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고 매뉴얼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할 출입국에 확인을 해봐서 확인했는데 예 필요하다. 그러니까 생활 유지 요건에 그러니까 생활 유지 요건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조건이거든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득이 나왔겠고 자격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자산에 대한 요건들도 같이 구비를 해야 된다. 연장할 때도 자산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전혀 매뉴얼에서도 보지도 못했고
뭐 1월 2일부터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이제 새롭게 변경된 게 시행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F299 비자가 이전에 연장할 때 정말 뭐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장 조건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요. 연장할 때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올해 1월 2일 이후로 F299 비자를 연장하시면서 자산 요건이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오거나 요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물어보신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매뉴얼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안 썼는데 출입국에서 본다고 합니다. 자산 요건. 그러면 자산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우리가 비자를 이제 변경을 할 때 제가 자산 요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변경할 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은 뭐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을 해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부분들도 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그 임대차에 일을 한 경우에 보증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변경을 할 때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장할 때도 필요할 정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자산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통장의 잔고하고 임대차의 보증금이겠죠. 월세는 아닙니다. 3천만 원이 안 되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안 되거나 또는 굉장히 조금 연장을 받아서 뭐 조금 일하다 보면 또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왜냐면 이제 F299 비자는 최소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를 좀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3년을 부여받는 거는 정말 소득이 많아야 돼요. 정말 소득이 많아야 돼요. 3년은 연장되려면 소득이 진짜 많아야 되고 이제 1년에서 3년 이제 보통 1년 정도 받고 통상적인 분들은 이제 소득이 좀 되신다. 그런 분들은 2년 정도 받고 맥스로 3년까지 제가 받아본 분이 좀 계신데요. 이 연장 조건에 자산에 대한 요건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만 뭐 내가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좀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 꼭 필요하다는 요건에는 정말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연장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다는 점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쌓아놓은 기반들이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연장이 안 되게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콜의 웹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체류 자격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1345에도 확인해 본 결과로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출입국에서는 실제로 F299 비자를 연장할 때 3천만 원에 대한 3천만 원에 대한 자산 요건을 심사를 한다. 그래서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2월 달에부터 뭐 내년 2월부터 1월부터 뭐 4월 달까지는 제출해야겠죠. 근무 분야의 취업, 재직 증명서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산에 대한 요건들은 내가 이거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산 요건도 F299 비자를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알아서 불이익한 부분들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F299 비자 연장할 때 소득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자산에 대한 요건이 있다. 자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연장 안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국에 기반이 다 있는데. 대부분 F299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셨고요. F299 비자 받고 몇 년 이상을 체류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6년 이상을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기반이 거의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돼서 나가야 되는 경우 굉장히 정말로 쇼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1345-1345 이미그레이션 컨택트 센터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들 문의하고 싶으신 경우에 저희 쪽으로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였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